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3월 13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지수는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아니지만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체감 지수는 대단히 좋지 않았다. 특히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많이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이렇게 오늘 종가가 많이 밀린 데는 미국 시장이 시간 외에서 대거 이렇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9%니까요. 선물 지수 치고는 최근에 가장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외에서 빅테크 주식들이 대부분 큰 폭 하락세를 이렇게 돌아서면서 최근 며칠간은 미국 시장 시간외 그 시세가요. 우리 오후장을 그대로 이렇게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런 영향을 좀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우리가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종합지수는 거래소가 마이너스 0.05%, 그러니까 약간 마이너스가 났죠. 지수가 이렇게 크게 안 빠진 데는 SK 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들 몇 종목들이 강세를 띠면서 전체 지수는 안 밀렸지만 내용 들여다보면 아마 보유하신 종목들 대부분 오늘 하락세가 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이 그보다 조금 더 빠져서 마이너스 0.92%, 72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체감지수가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의 에너지 활기를 보여주는 거래대금 지표인데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12조 9천억이고 어제 12조 2천억이었죠. 그래서 강세장 한 15조 기준 했을 때 12조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7조 3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7조면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시간 외에서 많이 밀리면서 그런 영향을 우리가 크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일본 그래프 이렇게 보시죠. 최근에는 우리 국내 그 증시 지표보다는 미국 시장 영향을 훨씬 크게 받기 때문에요. 오늘 밤도 미국 시장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 지표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미국 시장 추세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렇지만 그래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죠. 이 지지선에서는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21선 아래로 음봉이 길쭉하게 나긴 났지만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흐름을 이렇게 10분봉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어제 그제 이렇게 강한 반등을 보였다가 오늘은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 시간 외 흐름을 우리가 좀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 보면은요.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4,900억 매도 우회했습니다. 개인들도 오늘은 또 630억 매도 우회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을 또 2천억 정도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폭이 깊었거든요. 아마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지 않나. 개인들이 2천억 매수한 거는 좀 의미가 있다. 반면에 오늘 기관들이요, 거래소에서 4,400억 매수 우회했습니다. 오늘 그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이요, SK 하이닉스 플러스 800원, 네이버 2,000원 플러스, 현대차 2,800원 플러스, 기아 1,300원 플러스, LS 일렉트릭 7,100원 플러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종목들이 플러스가 났습니다. 물론 지수는 전체에 마이너스가 났지만요. 이런 게 아마 오늘 기관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수 방어를 좀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어쨌든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조금 매수에 가담하면서 외국인들 매도세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상쇄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당일 그 수급을 좀 잠깐 보면은요, 조금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특징은요, 기관들이 삼성전자 180만 주 매수했고요, SK 하이닉스 100만 주, 카카오 28만 주, 네이버 9만 6천 주, 기아 73만 주, 현대차 14,000주,
어, 이렇게 보셔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총 상위주들 이런 쪽으로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수에 가담했다. 그러면서 지수는 오늘 상당히 방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장 체감 지수는 대단히 좋지 않았는데요. 그나마 우리 기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최근 시장이 그런대로 하방 경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요.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은 연기금이 한 3일째 지금 매도 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년 들어서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 우위했는데요. 오늘은 또 연기금이 한 46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어제도 300억, 그제 260억.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수 일변도였다가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전체로는 기관이 오늘 4,400억 매수 우위한 게 금융투자 2,900억. 그러니까 금융투자라고 그러면 증권사라고 봐야 되겠죠. 보험이 470억, 투신이 1,470억. 투신이 많이 샀네요. 투신이 이렇게 많이 산 거는 어쨌든 펀드, 간접 투자 이쪽으로 돈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연기금이 이렇게 홀로 매수 우회해줬다 그러면 오늘은요. 최근 3일간은 연기금이 좀 쉬면서 대신에 금융투자라든가 보험이라든가 투신들이 대신 아주 매수세를 4,400억이면 꽤 많이 사준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오늘 4,900억 매도 우위했지만 이런 기관들 매수세로 인해서 지수는 상당폭 거의 보합 수준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먼저 개인들 고객예탁금 53조 7천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돈들이 좀 빠져나갔다가요. 다시 이렇게 조금 유입이 됐죠. 큰 흐름으로는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때 돈들이 조금씩 한 3, 4조 정도 돈이 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는 132조인데요. 작년 한 9월 대비했을 때 한 20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특히 ETF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다음에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MMF 자금은 212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금년 초에 한 170조에서 근 한 40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고 봤을 때 증시 주변 자금, 대기성 자금은 굉장히 풍부하다. 우리 시장만 어느 정도 상승세로 접어든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가담할 그런 자금들은 넉넉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엔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아마 그림을 보시면 더 눈에 들어오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우 그래프입니다. 모양이 대단히 좋지 않죠. 그러죠? 나스닥도 어제 플러스 1.2% 살짝 반등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일본 그래프를 보면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나스닥을 주봉으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이렇게 한 2년 동안 그래프 보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빠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락폭이 커 보이지는 않죠. 주봉으로 보면 일봉으로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놓고 여러 가지 비관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JP 모건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을 기존의 30%에서 한 40% 정도로 높였다고 그래요. 이런 걸로 봐도 미국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이 국내에서도 상당히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로 봤을 때도 이렇게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니 빠진 것 같지만 주봉으로 보면요.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에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주봉이죠. 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비슷하죠. 니케이, 대만, 미국 시장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독일, 프랑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정식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었는데요. 최근에 조정폭이 굉장히 깊죠. 다음에 상해, 항생, 홍콩 지수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여기도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에 오늘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시간 외 거래에 영향을 좀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판에 보이는 게 미국 대표 종목들 시간 외 지금 시장 시세입니다. 다들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그대로 감염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76이니까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또 하락폭이 굉장히 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프 잠깐 대표 종목 보면요. 애플이 이렇습니다. 그래프 보면 음봉이 계속해서 이렇게 출현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죠. 테슬라도 이렇습니다. 최근에 살짝 반등은 했지만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대표 종목들이 이렇게 좋지 않다. 최근에 이제 중국 M7이라고 그래서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모양이 좋았는데요. 여기 오늘은 한 2.6% 빠졌습니다. 그래도 한 21선 이렇게 위에 있기는 하지만 급등 후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텐센트, 비아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도 최근에 급등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의 대부분 종목들이 상당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주식이 오늘 많이 빠졌다고 그래도 특별히 무슨 악재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 시장 흐름을 따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더존 비지온인데요. 오늘 장중에 9.3%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제 장중에는 0.85% 아침 시작할 때는 플러스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요. 장중에 많이 밀렸다가 종가는 그래도 많이 돌리면서 6.1% 이렇게 빠졌습니다. 특별히 악재가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나온 얘기는 25일, 6일 이때 이제 인터넷 뱅크 여기 이제 설립 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더존뱅크가 지금 신한은행하고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할 계획으로 있죠.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후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유는 이제 자금력에서 어쨌든 신한지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더존 비전이 지금 이제 그중 그 심사 기준을 보니까요. 비수도권 중소기업 관련 기업을 우대한다 그래놨습니다. 더존 비전이 한 10년 되나요? 춘천으로 그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본사 건물이 춘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특히 또 중소기업들 회계 처리, 업무 종합 시스템 이런 것들이 더존 비전이 거의 독보적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 회계 관련이나 경영 전반에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 업무나 이런 쪽에서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장담할 수는 없죠. 또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혹시나 좋지 않은 얘기가 있나 그래서 걱정도 하실 텐데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만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5일 그 앞뒤로에서는 오늘 같은 이렇게 급등락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또 급등도 하면서 굉장히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큰 호재가 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변화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이렇게 움직일 텐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가져오셨다고 그러면 이렇게 좀 흔들어도 좀 이렇게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5일 그 근방까지 그때 가면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견뎌오셨다고 그러면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방산업종이 그동안에 안 그래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특히 대단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이 10%, 하나웨어로가 6%, 하나오션이 3.5%, 한국항공우주가 2.8%. 이제 최근에 와서 가장 두드러진 종목은 현대로템이죠. 방산업종 중에서도 현대로템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제 제 유튜브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1년 전부터 방산 종목 중에서 가장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린 그런 종목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중간에 워낙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중간에 파신 다음에 다시 재차 매수를 못하고 이렇게 좀 전전긍긍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현대로템을 하셨다고 그러면 손해난 분은 안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가져오셨다고 그러면 대단하다, 수익이 날 만한 그런 인내심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방산업종은 제가 보기에 비슷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은 KT전차 2차 계약 180대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더 탄력 있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또 레일 부분, 객차 부분이죠. 이쪽도 매출액이 1조 넘게 이렇게 오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주가의 호재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지금 이렇게 주봉으로 보거나 월봉으로 보면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으로 보죠. 주봉으로 보면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되죠. 그러죠. 급등한 지. 근데 제가 그 급등주 항상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시장 주도주라는 거는, 특히 급등주라는 거는 보통 2년 내지 3년 동안 시장을 주도하는데 5배에서 한 10배 정도 올라가는 게 보통이더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공식에 딱 들어맞는 게 지금 현대로템 같아요. 요 2만 원대에서부터 1년 전 지금 딱 10만 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5배 올랐죠. 기간도 한 1년 조금 넘는 기간이죠. 기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이 방위비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미국이 트럼프 정권이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방산 쪽, 이런 쪽은 앞으로도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일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추세가 무너지기 전에는 팔지 말자,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급등주를 어쩌다 잡았다고 그러면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서 신고가가 나면 그때까지는 매집 국면이지만 신고가가 난 후로는 주가 이제 상승기에 접어든다는 얘기죠. 수익 내기 구간에 접어든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급만 따졌을 때는 신고가가 난 후로 그때부터 수익 내기 구간에 접어든다. 현대로템이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로템 이제 말씀드린 김에 예전에 급등주들 제가 몇 개 이렇게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급등주 주도주들 패턴을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릴까 그럽니다. 네, 최근 한 3, 4년 동안 많은 급등주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최근 거만 이렇게 봤을 때도요. 시젠 기억하시죠? 요거 아마 다들 매매를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시젠이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인데요. 요게 지금 월봉이니까 여기 1년 동안에 보십시오. 한 2만 원 안 되는 가격에서 16만 원까지 8배 올랐죠. 딱 1년 동안에 코로나 국면에서.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원위치 됐습니다. 이제 실적이 그 뒤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항상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급등했다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다시 이렇게 원위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도 아마 매매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때 2020년 해운 호황을 얻고요. 이때도 이렇게 보면은 2,000원에서 이때가 얼마입니까? 39,000원이니까 한 15배 정도 올랐죠. 요 기간도 한 1년 정도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뒤로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됐죠.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아주 대표적으로 급등주로 이렇게 꼽아드리는 종목인데요. 이때가 아마 14,000원, 14,000원에서 17만 원까지니까 10배 이상 올랐죠. 기껏해봐야 한 2년 동안,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여러 가지 구설이 이제 나오면서 원위치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는 아직도 성장성만큼은 예전 이렇게 급등할 때 그때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을 이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급등 국면으로 돌아갈 그런 다크호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한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10배 이상 올랐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에코프로 BM
양극재 관련해서 에코프로 BM이요.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한 10만 원 정도 됩니까? 58만 원까지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5배 올랐죠.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실적이 마이너스니까 원위치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이런 그 속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꿈을 먹고 가기 때문에요. 비록 그 실적이 가시하고 안 됐어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그 실적이 실현이 안 되면 다시 이렇게 원위치가 되는 그런 패턴을 밟는다. 에코프로 BM도 아마 매매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주식 중에서는요, LS 일렉트릭 같은 게 이제 아직 조정을 받지 않은 상승 과정에 있는 이런 주식입니다. 여기도 한 5만 원에서부터 지금 30만 원이니까 한 1년 동안에 6배 올랐죠.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원대에서 지금 45만 원이니까 한 10배 올랐는데 현대 일렉트릭은 최근에 약간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조정기에 들어갔다. 가장 최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 좀 아직도 살아있는 아까 카카오하고 비슷하게 아직도 조금 가지고 가볼 만한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간으로 보면 이것도 한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삼성 지분 확대 얘기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14만 원에서 지금 42만 원이니까 4배 정도 올랐죠. 1년 동안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도 상승 구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은 받겠지만 이제 살아가는 상승 구간에 접어든 그런 주식이 아닌가. 앞으로 이제 실적이 문제겠죠.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주 그 든든한 후원자가 있죠. 삼성그룹이라는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패턴을 따라가지 않을까. 또 하나 예를 더 든다 그러면요. 예전 IMF 때 국제증권이 증권사 중에서 가장 꼴찌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삼성으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1위 기업이 됐죠. 꼴찌가 1위로 이렇게 부각을 했습니다. 삼성 브랜드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이제 이미 로봇 업종에서는 1위로 이렇게 또 올라섰는데요. 앞으로 실적 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기대를 좀 충족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장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로템도 봐야 되겠죠. 현대로템도 아직 조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한 2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 5배 올랐습니다. 그렇죠? 요게 딱 기간이 1년인데요. 아직은 상승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시장도 좋지 않은데 급등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부황나는 얘기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지금도 이제 그런 말씀 종종 제가 드리는 게 보유 종목이 한 5종목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 어쩌다 보면 시장의 주도주 급등주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 싶을 때는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아주 음봉이 나면서 매도 신호가 확실하게 났을 때 그때 팔아야 된다. 최근에 이제 비근한 예로 현대로템이나 삼성중공업이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는 그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아마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 종목 하나 가지고 나머지 손해가 났더라도 아마 전체 계좌로는 프로세가 났을 것 같아요. 전체 이렇게 항상 매매하실 때 좋은 종목을 하나 잡았을 때 거기에서 수익을 이렇게 최대한 내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5종목 중에 4개 종목이 한 10% 빠졌다고 그래도 한 종목에서 한 서너 배 이렇게 수익이 나면요 1년 농사가 끝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을 하다 보면 한 1, 2년 주식 하다 보면요 반드시 좋은 종목을 한두 개 이렇게 잡기 마련입니다. 잡았을 때 초보자들은 한 10% 20% 났을 때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다 싶을 때는 좀 이렇게 끝까지 인내심 있게 가보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지금 현대로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중공업도 이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상승 국면에서 벗어나지 않은 종목이다. 이것도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지금 현대로템이나 삼성중공업은 조금 다른 게요. 2, 3년 후에도 실적으로 여전히 뒷받침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꿈만 먹고 살던 주식이 나중에 보니까 2차 전지가 지금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코로나 국면에서 시젠이라든 게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데 나중에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됐을 때는 원위치가 되지만 지금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이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좀 답답한 시장이긴 하지만요. 제가 그동안에 자주 말씀을 드렸던 급등주 이런 전략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최근 한 3년 동안 여러 종목들이 한 5배에서 10배씩 오른 그런 주도주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아마 그런 종목들을 아마 사보신 경험도 있고 전혀 손을 못 대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도 그런 종목들이 저는 많이 등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현대로템, 삼성중공업은 상승세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관련주도 지금도 저는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혹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쉽게 팔지 말고 인내심 있게 좀 기다려보자. 상승 이렇게 중간에 팔게 되면 아까운 주식을 놓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매도 신호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매도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그런 종목 혹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장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증시 내부 지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금력도 좋고 기관들이 특히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사주는 것도 굉장히 수급에서도 좋은데 워낙 지금 미국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관세의 영향이 우리 쇠고기 쪽에 또 방위비 쪽 관련해서도 이제 압력이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우리한테도 트럼프의 관세 압력이 미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을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시장도 시간에서 많이 밀렸는데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방어적으로 매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